자, 우리가 데이터를 불러온 후에 가장 처음에 하는 작업은 바로 데이터의 구조가 어떠한지, 형태가 어떠한지, 데이터의 값의 특성들은 어떠한지 확인하는 게 가장 먼저이자 주요 목적입니다. 이를 한마디로 기술적 분석이라고도 하고 데이터의 특성 확인, descriptive statistics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것이다 라고 통상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러한 데이터의 구조, 형태, 특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판다스는 굉장히 많은 함수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개수를 확인하고 합계를 확인하고 평균, 그리고 mean, absolute deviation, 중앙값, 최소, 최대, 최빈값, 절대값 곱하기 표준 편차, 분산 이런 것들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수 있는데 이런 값들을 쉽게 함수를 통해서 뽑아내고 추정하고 알 수가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값을 확인하기 위해서 데이터 프레임이 있다고 했을 때 메소드 방식을 사용해서 상단 부분을 헤드 명령어로 출력할 수가 있고 테일 명령어를 통해서 하단 부분 출력할 수도 있고 쉐입을 통해 모양을 확인하고 그리고 정말 많이 쓰는 기능 중에 하나인데 describe라는 함수를 통해서 기초적인 통계 정보를 모두 출력해 줍니다. 그리고 컬럼의 이름을 출력하고 인덱스를 출력하고 내부의 값들을 인덱스와 컬럼을 제거한 실제 numpy의 어레이 형태로 출력해 준 함수도 있습니다. 한 번쯤 보신 적도 있고 무슨 의미인지 아실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이 대부분 결국 판다스를 통해서 확인하는 것이고 가장 많이 쓰이는 기능이라고 했던 데이터 프레임 .describe 함수는 적용되는 모든 변수 또는 특정 그룹의 통계를 빠르게 표시하는 정말 유용하게 사용되는 정말 많이 사용되는 기능입니다. 이러한 특성들을 지금부터 하나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3번 셀부터 시작할 건데 우리가 데이터 프레임의 상대 경로를 통해서 가지고 왔다라고 가정을 하고 df 언더바 relative 이러한 데이터의 특성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이러한 데이터 프레임이 있을 때 메서드를 통해 shape 함수를 실행을 하면 데이터가 몇 개의 행이 있는지 몇 개의 열이 있는지 다음과 같이 출력을 해줍니다. 그리고 shape 함수가 아니더라도 numpy에 있는 shape 함수를 통해서도 마찬가지의 결과를 또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프레임 ndim n디멘저널의 약자입니다. 즉 몇 차원인지 라고 물어보면은 실제로 행, 열 두 개의 차원이 있죠. 두 개의 차원에 대해서 2라고 표시를 해줍니다. 그리고 head라는 명령어를 통해서 만약에 앞에 5개의 행만 출력하고 싶으면 head 5 앞에 10개를 출력하고 싶으면 head 10이라고 입력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개수만큼의 샘플만 출력이 됩니다. 5개일 때, 10개일 때 확인해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실제로 테일 함수를 통해서도 테일은 꼴이라는 의미가 있는데 마지막에 있는 행 5개 또는 10개 여러분들이 원하는 숫자만큼 데이터가 잘 불러와졌는지 확인할 때 주로 많이 사용하는 명령어입니다. 그리고 take 함수가 있는데 take 함수는 인덱스 넘버를 기점으로 데이터를 확인합니다. 즉 내가 입력한 특정 인덱스 번호에 해당되는 데이터를 추출하는 것이고 10이라고 입력을 하면 그리고 리스트로 넣어주면 10 인덱스에 해당되는 행만 출력이 되고 만약에 10, 20, 25 이렇게 3개의 인덱스의 묶음 리스트를 입력해주면 3개의 대응되는 행에 대한 결과만 출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프레임의
인덱스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선 데이터 프레임 점 인덱스를 입력을 하면 0 이상 21,487 미만 간격은 1 간격으로 구성되어 있다 라고 출력을 해주고, 인덱스 값이 아니라 컬럼명을 확인하기 위해선 데이터 프레임 점 컬럼즈 함수를 통해서 실제 데이터 프레임의 컬럼명을 모두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각 데이터 프레임에 들어있는 데이터 값들 어떠한 특성인지 확인하기 위해선 데이터 프레임 점 데이터 타입의 약자인 dtypes라고 입력을 하면 각 컬럼마다 실제로 값들은 문자인지 정수인지 실수인지 이렇게 함께 표시를 해줍니다. 여기에서 오브젝트란 스트링과 같은 의미입니다. 또한 데이터 타입을 포함해서 데이터의 전반적인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서 데이터 프레임 점 info 함수를 사용하면 실제로 컬럼은 총 몇 개인지 63개 중에서 각각은 몇 개의 값으로 채워져 있는지 not null count죠. 비어있지 않은 개수를 출력을 하고, 그리고 dtype도 함께 표시를 해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저희가 아이템 코드를 한번 볼까요? 아이템 코드는 int 64라고 되어 있죠. 정수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실제 이 아이템 코드를 한번 출력해 보겠습니다. 이 아이템 코드만 실행을 해보면 우리 눈엔 숫자로 되어 있는 게 맞죠? 그런데 이게 단순히 숫자, 크기 비교가 아니라 원래는 문자 값일 수도 있습니다. 이거를 문자로 변경해주는 방법은 아래와 같이 데이터 프레임의 특정 컬럼을 선택해서 시리즈라고 인식을 했는데, 그 시리즈를 as type 괄호 열고 string이라고 입력을 해주면 그 값은 실제로 스트링으로 변환이 되고, 변환된 스트링의 값을 다시 한번 데이터 프레임의 아이템 코드에 입력해 주겠니? 라고 입력을 한 후에 실제로 dtype을 확인해 보면 아래와 같이 오브젝트로 바뀌어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특정 컬럼 값의 데이터 타입도 변경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실제로 일종의 통계량을 계산해 보는 내용들인데, 데이터 프레임에서 가로로 값의 합을 계산하는 것은 sum 함수를 통하는데, axis를 1이라고 지정을 하면 가로로, 즉 각 행마다 합이 계산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 만약에 axis를 0이라고 하면 세로 기준 각 컬럼마다 그 합계가 계산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min 함수를 통해서 당연히 각 컬럼마다 최소값을 확인할 수가 있고, axis를 정의하지 않는다면 기본적으로 axis는 0으로 초기화가 되고 세로를 기준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min 함수를 통해서 평균 값도 이렇게 출력이 가능하고, median 함수를 통해서 각 컬럼마다 중앙값, 즉 1등부터 100등까지 나열했을 때 그 중에 50등에 위치하고 있는 중앙값도 출력을 해줍니다. 또한 분산과 표준 편차도 var 함수와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의 약자인 std 함수를 통해서 쉽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살짝 하나 짚고 넘어갈 게 있는데, 제가 만약에 데이터 프레임에서 특정 컬럼명을 선택을 하게 되고 이거를 괄호 하나를 사용해서 선택을 합니다. 마치 다음과 같이 데이터 프레임 괄호 열고
컬럼명, 괄호 닫고 이렇게 선택을 하면 실제로 값은 하나죠. 그리고 값도 하나인데 괄호 기호가 하나이기 때문에 1차원을 의미하는구나 라고 인지를 하고 다음과 같이 시리즈로 출력을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괄호를 하나를 사용한 게 아니라 두 개를 사용해서 특정 컬럼을 선택을 하면 이거는 데이터 프레임이고 여기에서 2차원 기준으로 표시를 하는 거구나 라고 해서 행 인덱스 1차원 뿐만 아니라 열 인덱스까지 같이 표시하는 데이터 프레임의 형태로 값을 출력을 합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실제로 컬럼명을 하나만 쓰고 이거를 괄호기로 하나만 쓰면 1차원의 시리즈로 인식하기 때문에 행의 인덱스만 있고 열의 컬럼은 표시하지 않는 시리즈의 형태로 출력을 하고 괄호를 두 개 사용하면 행과 열이 모두 있구나. 그런 2차원 데이터 프레임 형태로 출력을 한다. 이것도 하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정말 많이 쓰이는 내용인데 번갈아 가면서 왔다 갔다 쓰기도 하고 이걸 혼용해서 많이 쓰기도 합니다. 그때마다 표시되는 결과가 어떤 건 데이터 프레임이고 어떤 건 시리즈고 좀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한번 확인을 시켜드렸습니다. 자, 특정 컬럼을 선택하여 시리즈를 선택한 후에 유니크 함수를 취하면 그 컬럼의 데이터 값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 중복되지 않은 독립된 값들만 출력을 합니다. 그리고 isIn이라는 게 있는데 특정 컬럼에 만약에 값에서 203이란 값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는 겁니다. 데이터 값들 중에 203이 포함되어 있으면 true가, 포함되지 않으면 false가 선택이 됩니다. 실제로 true, false 이게 다 눈으로 확인하기는 어렵죠. 지금 false밖에 안 보이죠. 그래서 아래와 같이 sum 함수를 같이 사용하게 되면 파이썬의 특징이죠. 메서드를 찍고 지속적으로 함수 작업을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즉 에리아 코드에서 203이라는 값은 몇 개 있을 것 같은데 sum을 통해 확인해 보니 150개가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의 방법으로 106은 몇 개가 있지 확인해 보니 148개라고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작업을 한꺼번에 표기해 주는 함수가 있습니다. 바로 value count라는 함수입니다. 그러면 위에서 봤듯 지금 유니크한 값은 무엇이 있지 그리고 각각은 개수가 몇 개지를 확인하는 걸 한 번 해줘요. 자, 지금 보면 value count 실행 결과를 보시면 어떻게 나오냐면 값은 첫 번째 나오는 인덱스는 유니크한 값입니다. 두 번째는 이 유니크한 값이 몇 개 있는지 표시합니다. 그래서 203은 150개였죠. 203은 150. 106은 148개였죠. 106은 148. 이렇게 출력이 되고 이 앞에 있는 값들은 위에서 선택하였던 유니크 값입니다. 그렇죠? 203, 106 다 있을 겁니다. 203 여기 있죠. 106 여기 있습니다. 즉 위에 했던 내용을 한 번에 표시해 주는 게 바로 value count 함수고 유니크한 값과 대응되는 개수를 함께 표시해 줍니다. 그리고 정말 많이 쓰는 값인데 만약에 내가 y207 2007이라는 컬럼을 통해 시리즈를 선택을 하고 그리고 describe라는 함수를 쓰면 이 값들이 전체는 몇 개인지 평균값은 얼마인지 표준편차는 얼마인지 최소값, 최대값 그리고 25등 그리고 50등, 75등에 위치하고 있는 값은 얼마인지 한꺼번에 기초 통계를 출력해 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 만약에 y2007이 아니라
area라고 하는 문자를 선택할 경우에는 describe 함수를 통해 문자는 평균, max 이런 값이 없죠. 그래서 전체 개수 몇 개인지, 유니크한 값은 몇 개인지, 가장 빈번하게 나오는 문자열은 무엇이고 그거의 개수는 150개다 라고 출력을 해줍니다. 자, 그럼 정리하면 describe 함수는 데이터 타입이 숫자면 숫자의 통계량을 계산해주고, 데이터 타입이 문자면 문자에 대한 빈도를 기초 통계로 출력해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 내용을 모두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전체 데이터 프레임을 선택을 하고 메소드를 찍고 describe를 사용하면 모든 컬럼들에 대한 기초 통계가 다 출력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출력되는 게 57개의 컬럼만 출력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기로는 컬럼의 숫자가 63개인가?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6개 출력이 안 됐어요. 왜냐면 describe 함수는 기본적으로 숫자 값들에 대한 통계만 우선적으로 출력을 합니다. 디폴트가 숫자예요. 그래서 데이터 타입이 숫자가 아닌 것들은 출력이 안 된 겁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문자도 출력을 시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부 파라미터로 데이터 프레임, describe. 그런데 include란 파라미터가 있고, include는 all이라고 넣어주면 아래와 같이 문자인 경우에는 count, 유니크한 값, 개수, 가장 빈번한 문자, 문자의 개수, 숫자일 경우에 숫자 통계량, 이 모든 걸 총 63개 전체에 대해서 출력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정리하면 describe 함수가 전체 기초 통계를 출력하는데 기본적으로 숫자 값들에 대해만 출력을 한다. 만약에 문자도 포함시키고 싶으면 include란 파라미터로 all이라고 입력해주면 문자도 함께 기초 통계를 출력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전치행렬이라는 개념을 한 번쯤 들어보신 적 있으실 수 있는데, 지금 이게 컬럼이 63개죠. 너무 많아요. 옆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 좀 귀찮아요. 그걸 통상 많이 쓰는 게 뭐냐면 아래와 같은 전치행렬입니다. 즉, 제가 드래그한 이 부분을 출력을 하면 바로 위의 결과죠. 위의 결과인데 이 결과 값을 다시 한번 메소드를 찍고 t, 트랜스포즈의 약자인 t라고 입력을 하면 이 값이 대각선을 기준으로 좌우가 대칭이 됩니다. 회전이 돼서 컬럼은 인덱스에 표시가 되고 이 인덱스의 값은 컬럼으로 위치가 바뀝니다. 좀 더 한눈에 아래로 드래그를 통해서 모든 컬럼의 기초 통계를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데이터를 불러온 후에 가장 처음에, 그리고 너무나 빈번하게 가장 많이 하는 방법은 데이터의 특성을 확인하는 기술적 분석, 기초 통계를 확인하는 내용입니다. 굉장히 많은 판다스의 기능이 있고 그 중에서 데이터 프레임 디스크라이브 함수가 정말 많이 사용되고, 이를 통해서 데이터의 구조, 형태, 특성을 빠르게 확인해 보았습니다.